6월 23일 금요일 KNN 뉴스입니다. 일본이 다음 주까지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마칠 계획입니다. 7월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수산물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산물 생산 현장부터 유통 전 과정에까지 수산물 안전검사가 훨씬 깐깐해지는 등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합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대표 수산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즉석에서 해산물을 사 먹고 손님들에게 안전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 불안감 해소에 나섰습니다.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좀 많이 좀 보여주십니다. 안심 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방류 전 조개와 소금 등을 미리 사재기하는 시민과 설전을 벌이는 등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여지껏 있다. 왜 요번에 살아? 이 방류 7월 달부터 방류한다는 그걸 듣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 화가 많이 났습니다. 조 장관은 오염수가 방류돼도 국내 해역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공동어시장은 물론 먼 바다의 조업 어선까지 찾아가 검사하는 등 국내외 모든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가 나가서 그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시료를 먼저 채취해 와서 검사를 미리 해서 유통될 때는 검사가 되게 한다든지.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이번 주까지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자갈치 시장과 부산역 등에서 매달 수산물 판촉 행사도 열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불안하다는 인식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생산, 유통, 식탁에 오르는 바로 전 단계까지 검사하고 다른 원산지 표시 확인하고 해서 유통가에서도 방사능 기계로 매일 수산물 검사에 나서는 등 오염수 이슈에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끔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각계각층의 대응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오늘 경남 통영에서 수륙양용 경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60대 조종사가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바다 위로 산산조각난 비행기가 보입니다. 잔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부서진 날개는 땅 위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남 통영시 트라이애슬론 광장 앞에서 하늘을 날던 수륙 양용 경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혼자 타고 있던 60대 조종사는 구조됐지만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다에 추락한 경비행기 기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인도와 불과 2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만약 인도 쪽으로 떨어졌다면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만 조그마한 뭐 갑을 있자고 딱 들더라고. 본게 여기서 내가 본 게는 연방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안 앉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나가지고 그래 뭐 바로 막 이래 찾아보게 바로 이렇게 숙이셨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른 환경적 요인인지 아니면 조종술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 사람이 음주를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확인해 가지고요. 또 사고 당시 상황과 비행기 구입 경로 등 조종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도 2000년대 들어 더 잦아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양산에는 시간당 119.5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당시 양산천이 범람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창원에는 시간당 108.5mm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시간당 강수량 100mm가 넘었던 5번 가운데 4번은 2000년대 이후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집중호우가 과거보다 최근 잦아지는 것입니다. 집중호우는 큰 피해로 이어지게 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위험지구를 집중 점검하고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전 점검 등 산사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천 유량도 기록적인 폭우에 견딜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 1912년 이후 30년과 비교해보면
최근 30년 동안 강수량이 135.4mm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는 날은 21일 감소했습니다. 가뭄과 연관되는 그런 이제 극한 현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이 또한 그 호우하고도 그 관련되는 그 양극단의 어떤 그 변화 경향을 나타낸다라는. 에이펙 기후센터와 기상청은 탄소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면 2081년에서 2100년 사이 강수량이 지금보다 70% 늘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현재 설계된 어떤 하천 시설들이 미래에 가서는 견디지 못하고 침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에이펙 기후센터는 올해에도 이달부터 11월 사이 동아시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 기후예측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10여 개 기후예측모들이 생산한 약 한 350여 개의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예측 자료를 취합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을 더 가속화하는 만큼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수년째 초중고 학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한 해양 레저 프로그램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관할구청이 관련 법규를 들며 중단 명령을 내린 건데요. 말로는 해양 레저 활성화를 외치지만 정작 행정은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부산 해운대 운초낭 일대에서 진행해왔던 해양 레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청의 해양교육 정책 사업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카약과 보트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년 동안 61개 학교 5,700여 명이 참가했고 일반인 참가자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프로그램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담당 지자체에서 이 레저 교육 사업을 이제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여라 진행하던 학교부터 줄줄이 시행하지 못하고 이 공유수면관리법상 이곳 운천항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 점사용 허가자만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업체는 점사용 허가자인 더베이 101 측과 계약을 맺은 스타트업 기업이었습니다. 저희 특허법에서도 특허 사업자가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이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더베이 101 측은 수년째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던 업체라며 갑자기 왜 법령 해석을 달리하냐며 구청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기다리던 업체는 올해까지 구청에 답이 없자 결국 폐업했습니다. 행정적인 그 자의적 해석의 범위보다는 넓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먼저 찾아서 혹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 일반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새 구청장 당선 뒤 해양 레포츠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되레 발목을 잡는 꼴이 됐습니다. 해운대구는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의뢰한 가운데 해양 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개청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실종돼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에 문을 열겠다는 정부 계획이 안개 속입니다. 국회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4월. 준비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에 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정부 안대로 가게 되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겠다라는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우려의 시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들을 반영해서 논의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가 일정도 조정하고 같이 하자 하는데도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 방해하고 자기 의도대로 하겠다는 것밖에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법 변호사 해임 문제 등 논쟁에 휩쓸려 우주항공청 같은 현안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7월과 8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9월 이후는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여야 협의 가능성은 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주항공청 예정지인 사천 지역은 극적인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서 올해 안에 개청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의가 되면은 공표 후 3개월로 한다고 부칙을 땡기면 되는 겁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게 기계적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사천 지역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국회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여성을 치고 도망간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5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0대 피해 여성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A씨는 2달 전 음주 사고로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자정쯤 부산 낭민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나던 40대 A씨가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열쇠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60대 택시 운전자 B씨 모두 주행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핵심 공약 사업의 예산 삭감을 놓고 서구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의회는 공청장이 병원 진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불참했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청장은 앞서 의회가 핵심 공약인 의료 R&D 관련 예산 55억 원을 자료 부족을 이유로 삭감하려 하자 같은 당인 김혜경 의장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이 일로 김 의장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유엔군 전몰 장병을 위한 추모제가 오늘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에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하윤수 부산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11개국 2,315명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마창대교 통행료가 20% 할인됩니다. 할인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마창대교를 지나는 모든 차종에 해당되며 소형차의 경우 현재 2,500원인 통행료가 2,000원으로 낮아집니다. 통행료 할인에 따른 수입 손실분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보전하고 현재 통행료 수준은 앞으로 3년 동안 동결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빠르게 흘러 6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종일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날은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전부터 자외선이 무척 강한 만큼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정기적으로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경남은 오후에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시작부터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일요일 오후 경남 남해안부터 장마의 영향권에 들겠고 밤에는 부산과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경남 서부 남해안은 돌풍과 함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진주가 29도, 거창 30도, 합천은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부 경남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통영이 27도, 밀양과 창녕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 26도, 김해 28도, 양산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